네, 이제는 종목에 대한 그래서 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고 왔고요.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니언스 김성훈 팀장,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뭐 선거는 투표는 하고 오셨습니까? 아직입니까? 예. 좀 신중하게 생각하려고요. 예, 예, 신중하게 저희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추후에 저희도 한번 투표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 두 분께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뭐 어떻게 좀 보고 오셨는지요, 팀장님? 예.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좀 본 이벤트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업으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투자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익을 낼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동안에 거죠. 뭐 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대외 변수에 좀 많이 치우치는 시장이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러한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색 구간들 자체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성훈 팀장께서도 그런 좀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같은 이제 의견인데. 저희가 주식 투자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섹터가 그래도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 북미 회담이 좀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 보면 이제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내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종목들이 모두 대북 관련주가 되어버린 느낌인데요.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경협이라는 이 네 글자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한번 카드를 뒤집으면서 이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하거든요. 화면 보시고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을 열어볼까요? 남 열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핵 대신 카지노라고 이거 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갖고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제 작가님께서 좀 김정은 코스프레를 좀 의상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냥 평양 주민 같은 느낌이네요. 네,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카지노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마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우리 뭐 사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마카오 여행객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지노가 지금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복합 리조트로 발돋움하는 트렌드를 개화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 오는 7월이죠. 마카오와 이 홍콩, 주하이, 중국 주하이를 잇는 대교 개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너지와 함께 최근 들어서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가 이 VIP 시장에서 매스 고객 시장으로 이제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은 사실 모니터 관련 업종이죠. 카지노에서. 모니터. 그냥 우리 국내에 있는 카지노주들이 아닌 거죠. 국내에 있는 카지노도 당연히 수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말하자면은 저희가 테이블 게임보다 머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매스 고객 중심으로 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업종으로 제가 이제 코텍이라는 모니터 관련 이제 업종을 제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코텍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의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원산 카지노 요청을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요청이 담겨져 있다는 소식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 뭐 GKI라든가 그다음에 토비스 관련 모니터 업종인 토비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 핵심으로 들고 나온 코텍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일단 카지노 부분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사업부로는 전자칠판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으로는 24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약 이제 우리가 모니터 하면은 우리가
TV 시장에서도 공면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아실 거예요. 커브드라는. 근데 카지노 시장에서도 이런 커브드 모니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예상으로는 한 28% 정도 성장축을 이제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이 커브드 모니터가 약 2개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14개 모델로 늘어난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도 알려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일본, 러시아 이렇게 좀 복합 카지노에 관련된 신규 수요가 몰리는 시장에서 우리 MS 점유율이 가점을 달리고 있는 코텍의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이 대북 관련 섹터가 최근 들어서 제가 세어보니까 한 19개에서 20개로 계속해서 넓혀지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신규로 나온 이 카지노 업종의 제가 선두주자인 코텍. 최근 들어서 사실 네. 테마주 하면은 대북 관련 테마주는 주가가 급등하는 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코텍은 사실 테마주 형식보다는 실적주로 우리가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올해는 10배 정도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텍의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이상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서 목표 네. 주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그동안에 그 저항대로 여겨졌던 16,5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16,500원 구간 손절가를 정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지노에 이제 모니터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죠. 코텍입니다. 차트 보니까 4월부터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히 네, 이렇게 꾸준한 쭉쭉 상승. 눌러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2,000원까지.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 진입 당연히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거죠? 예, 예,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입을 해야 한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제 카지노 사업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뭐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단순히 국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GKL 뭐 등등에서 볼 것들도 많지만 코텍을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자,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가운데 이제 북을 열어볼게요. 북 열어주세요. 인프라 구축의 시작과 끝이라. 예, 최영동 팀장님께서 이 관련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 팀장님 뭐게요? 뭘까요? 인프라. 제 것만 다음 거 제 것만 생각해가지고. 죄송해요. 네네. 예, 예. 제 거에 너무 집중했나 봐요. 쉬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최영동 팀장님, 예.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면 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갈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개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경제 발전 쪽에서 보게 되면은 SOC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 구간들이 좀 있겠죠. 뭐 건설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철근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코텍이라는 부분들은 좀 협소한 부분의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과 끝을 담당할 만한 아하. 기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네. 관점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괜찮을 것 올 같다. 하반기까지는 좀 탄탄하게, 좀 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텍처럼 협소하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대북 지원 사업 또 경협주로서의 정말 광범위한 시장에서 끝까지 함께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북한이 남아있는 개발 도상국의 저는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베트남 부분들을 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베트남이 1996년 미국과 수교 이후에 2016년도까지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3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뭐 그만큼 점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철강 산업, 기초 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제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철강리에 대한 제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C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현대제철에 대한 제품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철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건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면서 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빠졌던 종목이 철도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을 지금서부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뭐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민간 지원에 대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큰 그림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철도망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봉영강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1위 기업의 봉영강을 생산해주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럼 철강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그렇죠. 좀 좋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죠. 그렇다고 거예요? 봐야 되겠죠. 뭐 그중에서 탑이 동국제약이라든지. 이제 현대제철이다라고 보시는 아무래도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변동성을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변동성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자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시장의 힌트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차익성 매물들은 받아내고 나서 네, 네. 저점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 섹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어제 하락 부분들도 상당히 좀 뼈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드디어 기대감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들을 좀 잴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제철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판재료 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판재료 쪽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 부분들 그리고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봉영강 쪽에서 그닥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흐름들, SOC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봉영강 쪽 또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에 현대제철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봉영강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건설 쪽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 섹터 중에서도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현대제철에. 가격 전략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볼까요? 뭐 가격 좀 무리하게 올랐어요. 5만 원대에서 뭐 7만 원대 넘어서는 7만 3,600원대까지 좀 올라서는 뭐 무리한 가격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인 것 같아요. 5만 9천 원대, 6만 원대를 하향이타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 전략을 직전 고점까지인 것 같습니다. 8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한계치를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선과 200일선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지금 5만 5천 원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쉽게 말씀해서 손절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 5만 5천 원대까지는 뭐 20% 30% 매번 빠질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안하자. 뭐 찬바람 불 때까지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네, 한번 좀 네. 매수로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올해 한번 12월 달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현대제철 전고점까지 목표가 내다본다고 하셨지만 이 전고점이 2015년도예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가격대예요. 예, 이때 그럼- 가격 한번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담아서 한번 현대제철로 올해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놓고요. 자, 남북 경협 중에 이제 경을 열어봐야 될 텐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대북 지원의 수혜라고 지금 요약이 되어 있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김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공개를 해주십시오. 무엇일까요? 네. 대북 지원, 뭐 비료? 시멘트? 아니면 지금 옷? 가장 그 요즘에 선전해서요. 우리 네. 이영자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먹방?
그렇죠. 먹는 거. 네. 네. 요즘에 뭐 이영자 씨가 사실 가는 휴게소마다 매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근데 가는데요. 아, 어우, 너무 가셨어요. 맛있어요. 저도 몇 군데 이제 따라갔는데 사실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예, 네. 이런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또 맛도 더욱더 네. 맛있어지는 그런 효과도 얻었는데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요즘에 제가 아까 전에 이영자 레시피라는 그런 힌트를 드렸었는데 진짜 쫄면이 굉장한 인기입니다. 뭐 예전에 그 삼양식품에서 나오는 그런 그 볶음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불닭볶음면 그거의 인기를 제가 봤을 때는 오뚜기의 상품이에요? 뒤따라갈 수 있는 오뚜기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66일 만에 1,000만 개를 돌파를 했어요. 벌써. 오, 정말? 네. 굉장한 인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쫄면에 좀 환장을 한 그 지인이 있는데 네. 그 지인이 평가를 했어요. 네. 이것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메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절면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오뚜기 창시자께서도 이 북한 출신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대북 지원에서 예전에 스프도 한 80만 톤 스프도 이제 지원을 해줬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협소하다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뚜기는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이건 광범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가장 대북 지원에 시급한 것은 식량. 예전에도 그렇죠. 그랬듯이 식량과 의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오뚜기와 관련된 음식료 업종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단기적으로 저희 것을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또 현재 칠 것 같은 그런 종목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음식료주의 급등에 최근 들어서의 편입을 한 오뚜기인데 2분기 우리 식료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약 9,500억 원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뭐 사실상은 가장 대장주는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농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뚜기, 대상까지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대북 관련 수혜주로 이렇게 묶이면서 개화기를 맞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는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의 환한령 해제가 또 핵심으로 보입니다. 뭐 얼마 전에 중국 마트에서 우리가 봤더니 메인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그 식음료품의 이 96개 제품을 제한했다가 얼마 전에 풀었다는 희소식도 보였기 때문에 관련 주로서도 우리 중국 관련 주로서도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격 얘기해 주십시오.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예전 고점이었던 일단 전고점 상태는 일단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110만 원 전고점을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지금 88만 6천 원인데 사실 21선 이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80만 원 손절가를 제시를 하면서 오뚜기를 뭐 우리 대북 관련 또 수혜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오뚜기 챙겨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할 남북형 협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물류 개방의 선두주자. 예, 좋습니다. 최영덕 팀장님,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어떤 말씀 좀 종목입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간 거 끝까지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음식료도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개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도로라든지 철도가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바닷길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닷길마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물동량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5%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SOC 쪽,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문호 개방은 항상 항만 쪽에서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항상 항만 개방을 얘기를 하면서 뭐 항만 운영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현대가 좀 미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1990년대 정도의 우리나라 항만 운영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국내 KLX 같은 경우는 항만 시스템 현대화의 선두주자라고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달, 2월달에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4월달, 5월달에 다소 지금 이제 대북주로 좀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렇다 할 힘을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어디까지? 일단은 뭐 가격대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직전 고점을 한 200원 정도 넘어서는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달에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 제시해드리면서 KL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L 목표가 손절 가격 다시 한번 챙겨두시죠. 서둘러서 이제 두 분과 함께 네 종목을 챙겨봤는데요. 이제 대북 관련 이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MTN이 여러분들의 투자 중심을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팀장, 최영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